자, 이제 최저임금법을 보겠습니다. 448쪽에 그 최저임금법 나와있죠. 그 최저임금법은 지금 굉장히 뭐 뜨거운 감자죠. 여러 가지로 논쟁이 많고, 뭐 지금까지는 크게 뭐 논쟁이 안 됐다가 갑자기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느껴져서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임금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그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조정할 거냐, 이게 남아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법. 요,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적은 읽어보시고요. 최저 수준을, 임금에 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이게 어차피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항이기 때문에 동의조항은 동일하게 근로자, 사용자, 임금은 똑같아요.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뭐 근로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이 돼요.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사사용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언법에 적용을 받는 선언과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죠. 그죠? 이것들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적용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적용이 제외가 되는 근로자가 있고요. 적용 제외 근로자. 그 다음에 감액이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 아예 근로자는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게 조항을 보시면은 아주 중증 장애인들이 되시는데, 그 어떤 근로자가 하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적용돼야 됩니다. 이게 뭐 주로 중증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뭐 이런 거죠. 너무 이제 이 최저임금 다 주게 되면은 어차피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오히려 사업 쪽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 잘못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될 수 있겠죠. 그죠? 일은 막 시키면서 최저임금 안 주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액할 수 있는가 하면 수습 사용기간, 수습 3개월. 그러니까 수습 3개월까지는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90% 지급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를 제외를 시켜놨어요. 뭐가 하면은 아무리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90% 준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자는 무조건 주세요요. 1년 미만 계약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 미만자에게도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니까 90%만 주겠다.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그죠? 너무 심하게 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아무리 계약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100% 주세요 만들어놨고, 두 번째로 1년 이상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래는 1년 이상 계약하게 되면은 최저임금 90% 줄 수 있죠. 3개월까지는. 그런데 단수 농종사자, 그러니까 단순 노무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주로 이제 알바하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는데, 편의점이라든지 주유소 가면 주유하는 업무, 혹은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는 업무, 이런 것들. 자, 계약을 1년 이상 한 겁니다. 계약을 1년 이상 했는데 3개월은 수습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90%만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3개월까지는 90%를 인정했을까요?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은 90% 주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너무 단순한 업무는 여러분들이 바코드 찍어요. 삑 그리고 다음요. 삑 그리고 다음요. 삑 그리고 다음요인데 이게 3개월 동안에 배워야 될 전문적인 업무인가요? 이 업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업무는 아닌데 무슨 그 동안에도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3개월까지는 90% 주겠다.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설사 계약을 1년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을 100% 줘야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주로 뭐 여러분이 보시는 알바하는 그런 주유 업무, 편의점 업무, 음식점 종사 업무, 건설 단순 업무,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49쪽을 보면은, 그럼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 비율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은 뭐 최저임금 얼마, 이런 사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모든 업종 통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기에서는 주장하는 게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 종류별로 좀 다르게 정하자. 왜 굳이 똑같이 하냐. 조금 이제 안 좋은 사업은 좀 작게 하고 좀 좋은 사업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적용하자. 법에 근거가 있지 않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근거를 짓는 순간에 이제 보이는 거죠, 눈에. 그죠? 왜 우리 업종은 안 해주냐. 왜 우리 업종은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논쟁이 생기니까 그냥 통일적으로 그냥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구조예요. 구분하는 게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다음에 효력.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이 세요. 징역과 벌금입니다. 그리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징역 또는 벌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센 거죠, 굉장히. 그 다음에, 이 사용자 보니까 이게 또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9,000원 줬는데 굳이 9,000원 줄 필요 없잖아. 8,350원 주면 되는 건데 괜히 9,000원 줬어. 괜히 했어. 그러면서 8,000원으로 낮춘다. 가능할까요? 안 돼요. 이 법 때문에 낮추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 낮출 수 있어요. 좀 낮게. 하지만 이 법 때문에 최저임금만큼 낮추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그냥 최저기준, 최저기준. 최저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원래 받아왔던 임금을 떨어뜨리겠다. 요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만큼 줘야 되는 거죠. 뭐 올해가 8,350원인데 우리는 8,000원만 주겠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 무효가 된 부분은 350원의 차이 부분을 지급해야겠죠. 무효가 됐으니까. 자, 이제 박스를 쳐놓은 게 있습니다. 박스가 이제 올해 개정된 파트라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상당히 실무적인 파트입니다. 파트는. 그러니까 아주 수험적인 파트는 아니지만 워낙 실무적으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인사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이해하겠지만 그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파트예요. 실제로는요.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그냥.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좀 마셔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재 8,350원이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면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시급으로 환산해서 월 최저임금 지금 올해 추가된 내용이 적용시간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에다가 월 최저임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시급이 나오겠죠. 그죠? 이 시급이 8,350원 다 좋게 나오면은 법을 지킨 겁니다. 그러면 이 월 속에, 분자 속에 뭐가 포함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시급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따로 있습니다. 뭐가 포함될까요? 적어도 매월 지급돼야 돼요.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럼 어떻게 빠질까요?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교통비,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복리수당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빠져요. 매월 지급되는 것만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요. 또 뭐가 빠질까요? 매월 지급되지만 소정 근로시간 외의 임금은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그런 것들은 빠져요.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는 것 중에서 뭐 기본급 이런 것들, 연장 근로 이런 것들은 빠진다. 이렇게 먼저 보시고요. 거기에 449조에 나와있죠. 그죠? 포함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입니다. 근데 포함 안 되는 것이 소정근로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 연차가 근로수당, 휴가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소정근로 외의 시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일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여금. 과거에는요, 상여금을 올해 1월 1일 전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상여금은 뭐 두 달에 한 번 나오건 한 달에 한 번 나오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포함시켜줍니다. 포함시켜주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 실무 강의 비슷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8,350원으로 그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월 나와야 되는 게 약 174만 5천 원 나오거든요. 174만 5천 원 정도. 자, 이 정도가 나옵니다. 두루뭉실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월 114만 5천 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여기다가 상여금이 매월 줘야 돼요. 상여금을 매일 주는데, 옛날에는 상여금을 매월 주더라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분자에. 그럼 얘가 포함되지 않게 되면, 얘가 만약에 170만 원이다. 얘를 4만 5천 원 올려줘야 돼요, 그죠? 얘가 포함되지 않으면은, 얘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은 한 1,160만 원 주고 있다. 이러면은, 14만 5천 원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바뀐 법에서는 상여금을 일부러 포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포함시키는가 하면 고시가 된 월 최저임금 월급 액수의 25%. 여기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부분은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월로 약 80만 원 상여금 주고 있다. 80만 원. 그러면은 월 고시가 된 최저임금 액수의 25%가 약 한 43만 원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 43만 원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선 약 36만 원, 7만 원은 포함되는 구조예요. 요건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여금의 25%까지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여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분자에 포함시키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상여금이 커지면 기본급 늘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위반을 하겠죠, 그죠? 얘가 포함되게 되면 요거에다가 약 이제 40만 원 포함돼 버리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을 올리지 않더라도 문제 없는 겁니다, 이게. 얘가 포함 안 되면 기본을 올려야 되게요. 근데 얘가 포함돼 버리니까 기본을 올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돼서 관계없어요. 그냥 쭉 넘어가면 관계없습니다. 그다음 상여금은 25%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에 나와 있고. 450쪽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들 포함됐을까요? 안 됐어요. 과거에는 식비나 교통비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함시켜요. 최저임금 속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회사에 어떤 식비나 교통비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돼야 되고요. 매월. 현금으로 해야 돼요. 통화로 해야지 현물 안 돼요. 매월 돈으로 지급되는 것 중에서 고시가 된 최저임금 액수의 7%까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약 7%가 뭐 11만 2천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회사에서 식대가 20만 원, 10만 원, 교통비가 30만 원 지급된다고 한다면 약 11만 원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걸 오버한 한 30만 원 정도. 7%가 약 11만 원 나오거든요. 11만 원. 그러니까 요거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걸 오버한 남아있는 30만 원은 분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포함되면은 최저임금 액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니까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재계의 주장을 상당히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포함이 안 됐던 그런 금액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제는 뭐 기본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 내용들로 법을 개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이제. 자, 그러면 사용자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용자가? 이렇게 하겠죠? 우리 회사에 기본급이 있다. 우리 회사에 어떤 상여금이 있다. 그 상여금이 석 달에 한 번 지급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복리후생 급여가 있다. 복리후생 급여가 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 달에 한 번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으면 최저임금 산정할 때 기본급은 포함됩니다. 하지만 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를 올려야지만 최저임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이게요. 얘를 올리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요구했죠, 그죠? 요구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꾸겠죠, 사용자가. 기본급 주겠다. 그 다음에 상여금을요, 총액을 그대로 두고서 지급 주기만 한 달에 한 번 주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상여금을 매월. 우리 복리후생비도 3월에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주겠다. 복리후생 매월. 그럼 어떻게 되죠? 분자에 얘 포함. 상여금은 25%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돼요. 복리후생비도 7%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얘를 올리지 않더라도 얘가 포함되는 바람에 얘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되었었고 이제 법령으로 이걸 개정을 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 치역규칙을 바꿔야 돼요. 치역규칙을요. 치역규칙의 불이익 변경인가요? 불이익 변경이 아닌가요? 이게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가 필요하고 이게 불이익 변경이 아니면은 의견 청취도 충분하죠, 그죠? 우리 법에서는 아예 도와준 거예요, 사용자를요.
불이익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견 청취로 충분하다. 의견 들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를요. 자,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450쪽의 박스 안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바꾸려면은 이제 어차피 총의 같은 거니까 불리하지 않은 거다. 이건 의견 청취로 충분하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교재는, 요 제가 드린 이 프린터물은 뭔가 하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참 분자 속에 이게 주유사항이 들어가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노동부 입장은 들어간다. 들어가는 걸로 해놓고서 바꾼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보시게 되면 5조를 보시면요. 얘를 시급으로 환산시켜야 돼요. 이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5조입니다. 법률이 아니고 요 나눠드린 새로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은 이제 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돼요. 월급을 시급으로, 주급을 시급으로, 그 다음에 시급은 그냥 시급인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단위. 제가 1급이 8만원이에요. 1급이 8만원이면은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8만원 나누기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내가 7시간 근로에 8만원이면 나누기 7. 내가 8시간 근로에 8만원이면 나누기 8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급이다. 어떻게 될까, 주급? 주급이면 이렇게 나왔죠? 그 금액을 일주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이게 왜 바꾸는가 하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 40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자, 이게 유급. 일요일도 유급. 주유니까, 그죠? 토요일은 그냥 돈 안 준다. 무급 돼 있으면요. 지금 분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분자에는 주급제는 월급이, 주급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8을 집어넣으세요. 48을. 48시간.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아니지만 유급주유시간 포함시켜라. 그럼 48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회사는 토요일도 유급으로 주겠다. 원래 토요일은 유급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데, 우리 회사는 토요일도 유급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40 더하기 8 더하기 8일까요? 아니에요. 요건 빼겠다는 거예요. 자, 분자에 들어가는 시간,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수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시간만. 그러니까 설사 토요일을 유급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수는 요것만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이번에 보시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수와 55조 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 55조 1항이 유급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토요일은 유급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그거는 이제 분자 분모에서 다 빼겠다.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월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월 단위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 우리나라에 보시게 되면 일어났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면 분모는 몇 시간 나올까요? 분모는요? 209가 나와요. 209가. 왜 209가 나오는가 하면, 분모는 한 주가 몇 시간입니까? 한 주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가 48이에요. 그죠? 40 더하기 8. 1년 동안의 평균 몇 주가 있을까요? 365 나누기 7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요. 1년 전체 시간 나오겠죠. 그죠? 한 달은 몇 시간일까요? 나누기 1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토요일이 유급분이 8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빼고 그냥 주일에 해당하는 8시간만 40 더하기 8 하면 됩니다. 40 더하기 8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40 더하기 8 더하기 8이 아니고 요 토요일은 유급되어 있더라도 빼시고 유급 주유시간만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근에 시행령을 좀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요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조금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 통상임금은 다르거든요. 이게요. 일단 주유는 이렇게 한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그냥 드려놨으니까 이거 나중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0조 와요, 다시. 450조. 택시 운송. 원래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뭔가 하면은 일종의 성과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 회사가 정확한 성과급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구슬을 하나 깰 때마다 구슬 하나에 돈 얼마, 이런 겁니다. 구슬 하나 깰 때마다 돈 얼마, 이런 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딱 나오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완성할 때마다 얼마의 돈을 주겠습니다.
이해돈도 포함을 시켜요. 최저임금 속에. 그런데 택시업종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택시업종은 지금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참 강의하는 게 참 짧은 강의인데 이 안에 설명하기 위한 것들은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외워서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외워서 하는데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택시업종은 이제 산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환송 수익금이 있습니다. 초과환송 수익금. 자, 이건 무슨 구조가 하면 산학금은 이 회사에 내에서 기본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런데 산학금을 제외해서 산학금을 회사에 내는 딱 금액인데 이걸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가 챙길 수가 있어요, 이게요. 이 초과하는, 이걸 우리가 보통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했으니까 주는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런 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구조인데 택시업종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거는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택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마디로 택시업종은 초과환송 수익금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포함 안 되면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만 분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택시업종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난리가 났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 잘해가지고 더 받는 그 돈도, 혹은 내가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더 받는 것들도 포함되는 구조인데 택시업종 같은 거는 그게 빠지는 형태로 만들어놨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이해 안 되셔도 관계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농사 하시면 다 해야 되거든요. 택시업종 맡으시면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 책임져라. 뭐 이건 이겁니다. 여기가 도급인이 있고 도급인, 여기가 수급인이다. 이제 하청업체, 원청업체. 하청업체가 돈을 최저임금을 못 줬어요. 자기 근로자한테 최저임금을 못 준 겁니다. 근데 왜 못 준 거냐? 이 사람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도급금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청업체가 그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바람에 내가 최저임금을 못 준 거다. 그때는 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최저임금에 관한 연대 책임져야 되는 거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액 단위를 보겠습니다. 451쪽에 단위는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해서 정합니다.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해서. 만약에 일이나 주로 정하게 되면 시급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이게. 시급으로 환산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동부 사이트 가시면은 그 사이트 안에 그 시급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시급 얼마. 시급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 알려야겠죠, 그죠? 최저임금 널리 알려라.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형식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넘어갈게요. 452쪽입니다. 자, 이제 최저임금은 중요한 거 다 봤으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합니다. 누가 할까요? 결정을요? 노동부 장관이. 언제까지 고시를 해야 돼요?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근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의기구가 있어요. 심의의결기구가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면은, 의결하면은 노동부 장관이 웬만해서는 거부 안 해요. 그냥 심의 의결한 거에 따라서 결정하고 고시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고시했는데 여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이의 제기하면 다시 회의 열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으니까 돼 있긴 하지만 거의 잘 안 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합니다. 밑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됩니다. 결정할 때는. 효력은 언제부터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올해 8월 5일 전까지 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거예요, 이제. 고시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의 그 내용을 맨 밑에 보시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따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 그냥 모든 업종이 다 1월 1일자로 지금 하고 있어요. 따르게 할 수는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재계 입장에서는 좀 다른 날 해줘. 혹은 사업 종류별로 이제 그 최저임금을 바꿔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근거는 있어, 근거는요. 근거는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 실제로는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모든 사업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왜 안 해줬냐. 우리도 왜 그렇게 안 해줬냐. 당연히 그런 분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그냥 통일적으로 다 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제가 작년 그 교재에서는 많이 뺐는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9급 공무원인가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어요, 문제가요. 그래서 조금 실어놨습니다. 몇 명이 들어갈까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대표위원 9명이 들어갑니다.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될까요? 밑에 회의의 세 번째 문단, 제적위원 과반수의 조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근로자위원 다 빼고서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각 위원별로 3분의 1이 출석해야 됩니다, 이게. 과반 출석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각 근로자위원회 3분의 1, 이제 근로자위원회 3분의 1, 사용자위원회 3분의 1, 공익위원회 3분의 1,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그러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농사는 그럼 노조나 사용자가 반대하면 절대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빼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그 정도 보시고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올해 한번 9급 공무원 시험 한번 볼까요? 9급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은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사지선다 4개의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문제 시간이 적게 걸리죠. 자, 459쪽에 9번 문제. 459쪽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됐죠?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징역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은 이 법 때문에 종전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4번 매년 1월 1일까지 아니고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1월 1일자로 효력 발생해서 그죠?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들어갈게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